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지금 당장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던진 한마디. 이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은희는 여전히 친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퇴근 후 카페 문을 닫고 빈집으로 돌아와 혼밥을 해먹으며 하루를 보냈죠. 신혼집 거실에는 아직 뜯지 않은 결혼 선물들이 쌓여 있었고, 침실엔 은희가 입고 온 옷 한 벌만이 옷장에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인연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결혼 후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인의 사연을 들려주고 싶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각색해서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수는 대학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카페 온유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면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 그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여성이 있었죠.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2시간씩 시간을 보내는 그녀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보니 그녀의 표정이 늘 어둡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가끔 전화를 받을 때면 목소리가 떨리고 통화를 끝낸 후에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곤 했죠. 어느 날 오후 민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커피 맛은 어떠세요? 뭔가 불편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이곳이 조용해서 좋아요. 은희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은희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커피 이야기,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상 이야기까지요. 은희는 집에 아픈 아버지가 계셔서 간병을 하고 있다고 했고, 그 와중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가끔 병원비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말을 할 때면 민수의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은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진한 커피를 내려 그녀 앞에 놓았죠. 무슨 일이 있으세요? 괜찮다면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 은희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대출도 막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민수는 처음으로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은희의 고민을 들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노력했어요. 가끔은 커피값도 받지 않았고 집에서 만든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민수는 은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난 후 둘만 남은 조용한 공간에서요. 저는 당신이 좋아요. 힘든 일들을 혼자 감당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요. 은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 제 상황이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짐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민수의 말에 은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갔고 반년 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은희의 아버지 병원비와 쌓인 빚 3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죠. 하지만 결혼식 당일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며 민수에게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은희는 여전히 친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퇴근 후 카페 문을 닫고 빈집으로 돌아와 혼밥을 해먹으며 하루를 보냈죠. 신혼집 거실에는 아직 뜯지 않은 결혼 선물들이 쌓여 있었고 침실엔 은희가 입고 온 옷 한 벌만이 옷장에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쯤 집에 올 수 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은희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저 없으면 안 되세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수술 후유증 때문에 아직 많이 힘들어 하세요. 민수는 아버지의 수술비까지 대신 낸 상황이었기에 더욱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은희의 빚 3천만 원을 갚아주느라 신혼여행도 포기했던 터였죠.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계신 장인어른을 생각하면 은희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수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신부가 한 달 넘게 친정에만 있다는 게 말이 되니?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아니에요, 어머니. 장인어른이 큰 수술을 받으셨고 장모님도 안 계셔서 은희가 아버지를 돌봐야 해요. 민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카페 손님들도 하나둘씩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장님이 왜 항상 혼자 있는지 궁금해했죠.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신혼여행은 언제 가세요? 아, 그게 아내 아버지가 아프셔서 조금 미뤄졌어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참다 못해 친정집에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은희 좀 바꿔주세요. 은희는 지금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전화하라고 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어쩐지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전 카페에서 매일 만났던 그때가 그리웠어요. 그때의 은희는 힘들어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틀 후 민수는 예고 없이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은 은희였는데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죠. 갑자기 왜 왔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아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지만 은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실에서 장인어른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인어른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좋아 보였고 은희는 계속 시계를 보며 조바심을 내고 있었거든요. 이제 아버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은희가 집에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은희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밤에 간병이 필요해서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제가 없으면 안 되세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심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던 그 순수했던 사랑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까요? 2달째로 접어들면서 민수의 참을성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혼자 지내는 일상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죠.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만 실제로는 독신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용기를 내어 은희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집에 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결혼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은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어떤 기분인지 몰라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워하시는데요. 그럼 아버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면 어떨까요? 민수가 제안했지만 은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건 안 돼요. 아버지가 평생 살던 곳을 떠날 수는 없어요. 민수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이 물어보는 말들이 날카롭게 다가왔죠. 사장님,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하셨어요? 신혼인데 왜 항상 혼자 계세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어머니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야윈 얼굴을 보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수야, 이게 뭐 하는 짓이니? 결혼한 지 2달이 넘었는데 신부가 한 번도 안 왔잖아. 어머니, 정말 장인어른이 아프셔서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아프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민수는 어머니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은희를 감싸고 싶었어요. 결혼 전 카페에서 만났던 그 힘들어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다시 한번 은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한 번만이라도 인사드리러 오면 안 될까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여유가 없어요. 아버지 상태가 또 안 좋아지셔서요. 그럼 제가 가서 뵐게요. 민수가 말하자 은희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오지 마세요. 아버지가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 하세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난 후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의지하고 고마워했던 은희가 결혼 후에는 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걸까요? 다음 날 민수는 우연히 은희의 친구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민수를 보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죠. 은희 언니 잘 지내죠? 요즘 연락이 안 돼서요. 민수가 물었을 때 친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언니가 결혼 생활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요.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힘들어한다니 무엇을 힘들어한다는 걸까요?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3달이 지나면서 민수는 일주일에 2~3번씩 친정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은희를 만나고 싶었고 부부로서 함께 해야 할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런 만남들 사이에서 은희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민수는 기쁘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이제 우리 집에 와야 하지 않을까요? 아기를 위해서라도요.
하지만 은희의 대답은 여전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가요? 임신했다고 아버지를 버릴 수는 없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민수는 더욱 자주 친정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돌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은희는 늘 불편해했고 장인어른도 어쩐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정말 예쁘고 건강한 아기였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아기 방도 다 준비해놨어. 민수가 말했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요. 아기가 너무 어리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불편해하세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사위인데도 말이죠. 그럼 제가 여기서 함께 지낼게요. 민수가 제안했지만 은희는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남자분이 집에 계시는 걸 힘들어 하세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더 예민해지셔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결국 민수는 혼자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기 방에 혼자 서서 준비해둔 아기 침대와 장난감들을 바라보며 허탈감에 빠졌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아기를 보러 친정집에 갔지만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는 은희의 말 때문이었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아기 용품을 사다가 친정집에 갖다 주었지만 늘 짧은 시간 안에 돌아가야 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집에 와야 하지 않을까요? 아기도 이제 좀 안정되었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은희의 대답은 예상과 같았습니다. 아직 아기가 너무 어려서 이동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힘들어 하세요. 혼자 계시던 분이라 적응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민수는 점점 자신이 이 가족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에게는 여전히 다른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카페에서 혼자 앉아 딸아이 사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딸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혼자 신혼집에서 지내며 일주일에 두세 번 친정집을 방문해 잠깐 딸을 보는 것이 전부였어요. 아기 이름도 은희가 혼자 정했고 민수는 나중에 전화로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민수는 어느 주말 강한 의지를 갖고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은희야, 이제 정말 집에 가자.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민수는 평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시기가. 은희가 말을 흐렸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도 이제 석 달이 됐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장인어른께도 자주 뵈러 올게요. 결국 민수는 반강제로 은희와 아기를 신혼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은희는 내내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아기 짐을 챙기면서도 계속 아버지 걱정을 했어요. 신혼집에 도착한 은희는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기 방을 구경하는 것도 형식적이었고 민수가 준비한 저녁 식사도 거의 손대지 않았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괜찮을까요? 은희가 몇 번째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있어봐요.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어떤 기분인지 느껴봐요. 민수가 달래며 말했지만 은희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민수가 잠들고 난 후 은희는 가방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약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은희는 평소보다 많은 양을 복용했습니다. 신혼집에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겹치면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거든요. 새벽 2시쯤 민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은희가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민수가 다가가자 은희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어지러워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민수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은희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정신과 약물을 과다 복용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집에 데려온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제가 너무 강요한 걸까요? 민수가 자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정신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은희는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또다시 혼자 남겨진 신혼집에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어요. 응급실 사건 이후 은희는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갔고 민수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의 정신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씩 보내면서도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현실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카페 수입만으로는 빠듯했지만 민수는 은희와 딸아이 그리고 장인어른의 생활을 위해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냈습니다. 자신은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져도 가족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은희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민수는 카페 문을 닫고 은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은희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몸은 좀 어때요? 매달 드리는 생활비는 충분한가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또 빚이 있어요.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 전에 3천만 원의 빚을 갚아준 게 전부라고 했고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까지 주고 있는데 또 빚이 있다니요. 얼마나요?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2,500만 원이요. 은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이미 3천만 원을 갚았고 매달 200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 또 2,500만 원이라니요. 신혼여행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와줬는데 숨겨둔 빚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매달 생활비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생활비는 아버지 약값이랑 제 병원비, 아기 용품비로 다 나가요. 이자만으로도 벅차서.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울고 있는 은희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또다시 자신의 적금을 해약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은희의 빚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죠? 더 이상 숨겨둔 게 없죠? 네, 정말 죄송해요. 이제 없어요. 은희가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신뢰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거든요. 매달 200만 원을 보내면서도 숨겨진 빚이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시간은 흘러 6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혼자 신혼집에서 살면서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이제 6살이 되었지만 민수는 일주일에 2~3번 만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에게 민수는 가끔 오는 아빠일 뿐이었죠. 카페 운영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과거에 갚아준 빚들로 인한 대출금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민수는 가족을 위해서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소정이도 학교에 다니는데 우리 동네 초등학교로 전학 오면 어떨까요? 제가 등하교도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은희의 대답은 예상과 같았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아프시고 소정이도 여기 생활에 적응했는데 옮기기 힘들어요. 민수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포기에 가까운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수는 카페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조용한 시간이었는데 은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여보, 잠깐 시간 있나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소정이 아픈가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갈 수 있어요? 민수는 급히 카페 문을 닫고 은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6년 만에 보는 은희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해 보였어요. 카페 앞에서 만난 은희는 주저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왜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은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남남처럼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딸도 있고.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정이는 제가 키울게요. 양육비는 지금처럼 매달 주시면 돼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6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보내며 빚까지 갚아가며 이 가족을 지켜왔는데 이혼 통보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부족한 게 있었다면 고쳐보겠어요.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냥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은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류는 제가 준비할게요. 은희가 떠나고 난 후 민수는 카페에 혼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참고 기다렸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딸아이가 걱정되었어요. 이미 아버지와 떨어져 사는 것에 익숙해진 소정이에게 이혼이라는 현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딸아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혼 통보를 받은 후 일주일 동안 민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카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단골 손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얼굴이 상해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정이가 걱정되었습니다. 민수는 밤새 고민한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딸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민수는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알겠어요. 하지만 소정이 일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뭘 다시 생각해요? 은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제가 소정이 양육권을 갖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은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소정이는 저랑 할아버지랑 계속 살아야 해요. 은희 씨, 생각해 보세요. 소정이가 정말 행복한지요? 민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살 아이가 아픈 할아버지와 정신적으로 불안한 엄마와만 지내는 게 과연 좋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소정이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어요. 은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매달 200만 원씩 보낸 것도 소정이를 위해서였어요. 앞으로도 아버님 병원비와 생활비는 계속 도와드릴게요. 대신 소정이만큼은 저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민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소정이 아버지예요. 6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요. 며칠 후 은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한번 소정이랑 이야기해 보겠어요. 그 주말 민수는 소정이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이공원에서 하루 종일 놀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함께 먹었어요. 소정아, 아빠랑 같이 살면 어떨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소정이는 순진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요? 할아버지랑 엄마는 자주 보러 갈 거야. 그런데 소정이는 아빠랑 살면서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면 좋겠어. 소정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빠. 한 달 후 민수는 소정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카페 옆에 있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소정이가 다닐 초등학교도 알아봤어요. 은희와의 이혼은 성사되었지만 민수는 약속대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정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할 때마다 함께 친정집에 갔어요. 어느 날 저녁 소정이가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던 6년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평범한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아빠, 내일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가 있어요. 소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릴 거야? 아빠랑 저랑 그릴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록 완전한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소정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딸을 위한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완벽하지 않은 가족이라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민수와 소정이의 새로운 시작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새롭고 따뜻한 또 시원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